네, 수입 통관, 이제 지루한 부분이 나왔어요.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런 업체들 이용할 때 말도 더 잘 통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같은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거든요. 우리가 배송을 대행을 시키면은 포워더를 통해서 제품이 우리한테 오는 건데 이제 마치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듯이 포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건을 오는 그 공간을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배 운영하는 운송사는 컨테이너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갖고 이동을 하죠. 이 컨테이너 하나가 우리가 운전하다 길에서 보면 이 컨테이너 하나도 엄청 크잖아요. 배에는 이 컨테이너가 이만큼씩 들어간단 말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처럼 짜잘한 이런 셀러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공간을 빌리는 포워드랑 거래를 하죠. 그러면 포워드는 대량으로 빌려서 마진을 준 다음에 수출업체한테 대여를 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배송대행 업체도 사실은 포워더를 통해서 이 공간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대지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도 한테 또 따로 연락을 또 한다든지 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급한 건 포워더한테 직통으로 연락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배에다가 이제 해운으로 싣고 한국으로 올 때 이 컨테이너에다가 제품을 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풀 컨테이너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는 풀 컨테이너까지는 이용을 못 하겠죠. 이 컨테이너도 사실 크기가 다양하고 뭐 규격이 다양한데 그런 거는 일단은 뭐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 크기가 그냥 다양하다. 수출회사에서 컨테이너에 화물 채워서 한국까지 운송하면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한국까지 오고 한국에서 이제 인천항에서 제품 컨테이너를 또 내린 다음에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을 또 내린 다음에 통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제품을 트럭에다가 싣고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다 쓰는 걸 FCL이라고 하거든요. 풀 컨테이너를 쓸 때 FCL이라고 하고 FCL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우리는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근데 LCL로 할 수는 있습니다. LCL이 뭐냐면 컨테이너를 덜 채우는 화물이란 뜻인데 컨테이너 일부 공간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LCL은 진행이 되냐면 보시면은 LCL은 1CBM당 얼마 이런 식이거든요. 1CBM당 얼마. 그냥 일반적으로 배송 대행해주는 업체에다가 그냥 해운 인천항, 뭐 해운 평택항 이런 걸 시키면은 무게로 재서 제품이 와요. 제품이 많아지면은 무게보다는 공간으로 해서 오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1CBM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빌리게 되는데 이 CBM이란 가로 1m 곱하기 세로 1m 곱하기 높이 1m가 1CBM이다. 1m, 1m, 1m가 1CBM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좀 극단적이지만 가로 10cm, 세로 6m, 높이 5m가 있어요. 이 제품 하나를 만약에 보내는데 내가 LCL로 보낼 거야. 그러면 차지하는 공간이 CBM이기 때문에 3CBM의 비용을 들여서 LCL로 보내게 된다. 아, 계산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예시입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컨테이너에 이렇게 CBM별로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샘플로 시킬 때는 이 LCL로 안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1CBM 이하다. 내가 만약에 소도 물량으로 조금만 들여오는데 1CBM 이하예요. 그러면 그냥 무게로 갖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살짝 꼼수를 들여가지고 이걸 한 번에 들여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되면은 사업자 통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두세 번으로 나눠가지고 개인 통관으로 해서 갖고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어차피 물건 양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LCL로 하시는 게 쌉니다. 무조건 LCL로 하시면 되고요. 기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엘은 선화증권이라고도 하고 선화증권이라고도 하는데 배 화물 선적이 완료되면은 선박회사에서 요 운송장처럼 이 기엘을 줍니다. 그래서 기엘 번호로 운송장 번호 조회하듯이 우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조회는 어디서 하냐면 이 유니패스 여기서 하거든요. 유니패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여기서 조회를 우리가 항상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BL 쓰는 칸에다가 여기에 쓰면은 되는데 배송 대행 업체를 시킬 때 거기에서 BL이 이제 써 있는 그거를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통관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이 특성업체가 나와요. 특성업체 어디 어디 이게 포워더거든요. 이 물건에 대해서 뭔가 급박하게 배송 보내는 지역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지금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든지 하면 배대지보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사실은 빨라요.
특성업체에다가 하시는 게. 네. 개인 통관 고유 보호도 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구할 때는 개인 명의당 주민번호처럼 통관 고유 보호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 통관 시에는 통관 고유 보호 발급 안 하고 그냥 사업자 번호만 배송대행 업체에 넘긴 다음에 위임장을 작성한다든지 혹은 따로 사업자 이제 통관 보호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내 명의가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통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식 통관이 있고요. 간이 통관이 있고요. 목록 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업자로 판매를 할 목적이라면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다 일반 통관, 정식 통관을 해야 합니다.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거나 혹은 판매를 하기 위한 사업자 용도의 통관이라면 이렇게 정식 통관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뭐 사실 작성해야 되는 서류 뭐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이 33,000원, 34,000원 정도가 나간다. 사업자 통관하려면 사업자 통관 비용이 몇만 원이 더 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복잡한 일반적인 통관이고 간이 통관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통관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역업 혹은 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혹은 샘플 목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그냥 나 혼자 사용하려고 서류를 간소화해서 통관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게 간이 통관이고 이때는 간이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업체 쓰니까 배송업체 쓰니까 배송업체에서 당연히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3,300원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대행업체 3,300원 내면 알아서 작성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 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더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직구할 때, 내 거 살 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다 이 목록 통관으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목록 통관이 안 되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 거는 간이 통관으로 내 거 직구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때는 목록만 기재를 해가지고 세관에 목록만 신고를 하고 제품은 거의 뭐 엑스레이 그냥 통과를 해가지고 그중에 뭐 랜덤으로 몇 개만 검사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150달러 이하이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나 샘플일 경우에만 목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할 땐 사실은 일반 통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런 제품들은 목록 통관이 안 되고 뭐 전기나 블루투스 사용하는 건 간이 통관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기준에 안 맞는 거 목록 통관으로 신청을 하면 알아서 배대지에서 간이 통관으로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샘플 갖고 올 때는 목록 통관으로 하면 되겠죠. 샘플 갖고 올 때는.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 수입하면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 개인용으로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이 관세가 부과가 안 돼요. 목록 통관 기준이랑 똑같죠. 개인 사용으로 150달러 이하면 목록 통관으로 이제 통관 비용 없이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관세도 부과가 안 된다. 합산과세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써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는 제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관세가 다르게 부과가 돼요. 제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관세율,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세율은 이제 수익금액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과세 가격은 이 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관세율이 5%고 과세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관세가 5만 원이 나오겠죠. 이 세율은 HS 코드 3번에 따라서 매겨지는데 수익 수출되는 모든 제품을 분류할 수 있도록 마치 도서관의 분류 번호처럼 번호가 쫙 있어요. 요 번호를 내가 만약에 요거를 수입을 한다. 요거에 맞는 번호를 이제 통관할 때 입력을 해서 이 번호로 통관을 해주세요 하면 그 번호에 맞는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어떤 제품들은 사실 이 3번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떤 거는 이 3번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3번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율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세율이 낮은 걸로 갖고 와야겠죠. 그리고 FTA 자유무역협정이 지금 한중 FTA가 수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협정에 따라서 관세가 0%거나 뭐 2.0%, 2. 몇 퍼센트, 3.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건 사실은 내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지금 A라는 관세의 그 세 번이랑 B라는 세 번에 다 적용이 되는데, 요 세 번은 기본 관세가 13%고, 이 세 번은 기본 관세가 15%야. 근데 이 세 번은 이제 FTA 협정에 따라서 중국 제품이라는 걸 인증할 수 있으면, 중국 제품이니까 관세를 0%로 해줄게. 관세를 안 내도 돼. 그러면 이 제품은 이 B라는 세 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중국 제품이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원산지 증명서인 것이고,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것도 한 3만 원 정도, 3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증명서를 무조건 발급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증명서를 내므로써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니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혜택 받는 비용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보다 커. 그럼 받는 게 낫겠죠. 음. 자, 요 관세사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네, 세관을 거칠 때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통관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관을 할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배송 대행 업체한테 시키면 나중에 관세사한테 연락이 와요. 관세사 사무소한테, 정확히는 사무소 직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관세 내세요. 이렇게. 제가 뒤에다가 조금 더 길게 써놨네요. 이 원산지 증명서, 지금도 울품품가 700불 미만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도 중국 협정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700불 이하다. 그럼 이 증명서를 아예 발급을 안 받아도 FTA 협정 관세를 해줬어요. 근데 한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세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증명서 제출이 면제고 발급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 700불 미만이라도. 이런 게 이제 관세사 사무소들 쪽에 공문이 좀 내려와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배대지랑 이런 데서도 다 700불 이하여도 이 증명서 없으면 이거 FTA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요 정도로 비용이 간당간당하다. 700불이면은 뭐 그냥 70만 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게요. 70만 원어치를 내가 샀어요. 그러면 관세, 부가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부가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10%? 70만 원어치 가져오면 7만 원 부가세 내야 돼요. 그리고 관세는 보통 중국에서 갖고 오는 공산품은 13%예요. 그러면 이것도 8만 원, 뭐, 그냥 대략적으로 8만 원이라고 칠게요. 8만 원 정도 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산지 증명서 3만 얼마짜리를 발급을 받으면은, 이 관세 FTA 협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관세가 0%로 되면은 8만 원만 돼도 3만 원을 내면 이 5만 원은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득이죠. 근데 이 관세를 만약에, 13%인데 9%까지만 해줘. 9%는 내야 돼. 계산해봐야죠. 내가 증명서 발급받는 비용이랑 이걸로 관세 혜택 받는 비용이랑 어떤 게 큰지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겠죠.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냥 편하게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하셔도 되는데 네, 비용이 갖고 오는 비용이 뭐 700불이 아니라 7,000불, 뭐 700만 원 어쨌든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커지면은 거의 웬만하면 이걸 발급받는 게 나아요. 거의 공산품들은 요 한중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남이 막 꼼꼼하게 봐주지 않아요. 내가 봐야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물어보고, 이 제품은 요 관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적용이 안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자세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 관세 확인은 관세 법령 정보 포털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음, 자, B자로. 아무거나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잘 안 나와요. 검색을 했을 때 잘 안 나와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막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가? 뭐에 적용이 되는 건가? 초보가 보면은 너무 헷갈려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가구류는 거의 웬만하면 한중 FTA로 0%라고 보시면 돼요. 가구류. 의자로 한 거. 의자인데 목재로 만든 거.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볼게요. 의자인데 목재로 만든 거예요. 음. 세 번은 9401.41-0000. 보시면 기본 세율이 8%예요. 근데 한중 FTA 협정 세율 0%. 그러면 얘는 중국 이제 원산지 증명서 메이드 인 차이나 받아오면은 또 8%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목재로 만든 가구는. 그래서 가구류는 거의 웬만하면은 이렇게 세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패션 잡화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엄청 복잡해서 좀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소량으로 조금씩 갖고 오면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처음부터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이제 알아서 통관시켰는데 어떤 세번으로 해줬다. 그럼 그거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대량으로 시킬 때 이 번호보다 좀 더 관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혹시 뭐가 더 있을지 대량으로 시킬 때 한 번 더 보시면 좋아요. 마진 10%더 남기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SK 코드, HS 코드 요거를 좀 더 이제 어떻게 관세를 좀 덜 낼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잘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검색하면 잘 안 나와가지고 이런 사이트가 또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클릭하면 이동이 되는데 상품명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HS 코드를 여기서 한번 이제 쉽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를 이제 보시면서 이런 코드는 지금 관세가 몇 %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